아시겠지만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복지부 이제 국정감사를 받았고, 아시다시피 장애인 쪽에 이제 이슈가 많았고요. 지금 거의 한 4일째 저희가 절대적인 잠의 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오늘까지 오게 돼서 제가 지금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아까 여기 앉아서 정신 차릴 노력을 했는데 뭐 좀 말이 중구먼하더라도 좀 고생해서 그랬구나라고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입법 예고를 하고 있고 법을 가져가서는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총리실에서는 규제개혁 예비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또 연락을 좀 받기는 했는데 아마 그 아시다시피 서비스 제공기간 지정권하고 그 가족의 활동 제한권이 아마 규제가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연락을 좀 조금 전에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이 중에서 하나 후자 거는 여러분들이 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앞에 거는 지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복지부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입장은 이제 현재 법안에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법안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아마 법제처라든지 총리실의 규제 심사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2차 시범 사업이 1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토론에 와가지고 이런 이제 그 얘기도 또 들어야 되고, 사실은 제 몸이 지금 한 두세 개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이고, 과장님들도 과장님 나름대로 정신이 없으시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뭐 나오신 얘기는 저희가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잘 전달을 해서 그 검토를 열심히 할 거고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명칭은 아시다시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그간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법이라고 했지만 장애인에겐 장기요양이라는 이념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또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단과 평가단에서 결정이 났고 국회 보고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완료가 됐고요. 앞에서 좀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이 쟁점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쟁점 하나별로 2시간도 부족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이 쟁점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로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다음 주 아마 수요일쯤에 지금 저희가 계획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복지부 차원에서 입법 예고안을 한 걸 가지고 공청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쟁점별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제가 시간 한도 내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동제도는 당초 목표가 2011년에 목표가 도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시다시피 뭐 이게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장애인 연금 같이 법이 되면요, 예산 부족으로 연금이 끊기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비비를 써서라도 우선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하지만 현재 활동보조 사업은 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뭐 상황을 아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신규 신청을 못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법제화를 해서 이거를 법적 권리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고, 당초 목표가 2012년도였고 장애인 연금이 작년에 도입이 된 거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당장 또 내년에 도입하는 것이 올해 도입이 됐습니다. 장애인 연금에서 바로 이 국직간 정체 사업을 연속적으로 도입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점으로 내부 검토가 돼 있어서 연기하는 방안이 되었었지만 그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사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도를 시행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데서 2011년 도입이 된 거고요. 이게 졸속으로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2008년도에 나온 연구용역을 보더라도 법안이 있습니다. 2008년 1월에 장교양 추진단, 각계 장애인 단체와 교수님들, 전문가분들, 또 뭐 노동계, 경제계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신 50여 명의 장애인 장교양, 그때는 명칭이 그랬죠. 장애인 장교양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3년 가까이 논의를 했고요. 법안의 내용은 그 예전부터 초안이 나와 있던 내용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시범 사업을 거쳐서 가다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까 김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얼마 전에 왜 그 면담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얘기를 했었을까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은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도 100% 확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게 내년에 도입이 될 거라는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겠구나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저희도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만났을 때 당시 예산이 확정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저도 지금 한 6년째 예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확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뭐 복지부 담당 실무자로서 이게 도입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렸다가 예산이 뒤집어진다든지 혹은 뭐 반대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마 보건복지부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던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그 사이에 법이 아마 저희가 입법 예고하기 전날에 그 기재부의 발표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하루빨리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발표하고 난 동시에 어서 빨리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알려서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라는 내용이었던 거고 법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못 담았던 것은 지금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내용이 하위 법령으로 제정하면서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측면도 있고요. 이 법을 가지고 아마 이제 예상을 했지만 혹자는 비판, 아까는 비난이라 하셨는데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저희도 입법 예고를 하고 많은 전화를 받지만 또 혹자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법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이 비판을 받겠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나 장애인 부모님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다 예측을 하고 알고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하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 또 복지부 입장에서도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보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급만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급수의 장애인은 필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매년 가계부를 쓰듯이 저희도 매년 들어오는 재정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이 한도 내에서 이 연도만 줄 수 있다면 저희가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잘라야 할까? 먼저 이 정보를 알고 먼저 오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주면 좋을까? 선착순처럼 이 사업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소득 기준은 여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처럼 소득 기준, 소득 제한을 둬서 저소득 중심으로 간다면 아마 장애 등급 제한은 없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 중심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사업이 소득 제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 한 통의 장애 아동의 부모님을 가지신 부모님의 그 전화 한 통을 받고 우리 사업이 소득 기준이 없는 것이 큰 강점이다. 그래서 법을 만들면서 소득 제한을 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건 자신 있게 지켜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주고 있는 시간이 40에서 100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충분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시간으로도 충분히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택도 없이 부족한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가 뭐 독거등에 겨우 120, 180시간 빨리 끝내라고 요치를 주시는 것 같은데 하겠는데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제 그 예산이라는 한도에 제약을 받는 거고 그러면 예산 한도 내에서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서비스를 줄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러면 복지부가 열심히 이 상황을 알면 나가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라고 당연히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매년 저희가 기재부 가가지고 예산을 따는 모습을 보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과하게 얘기하면 저희에게 밥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얘기 들 정도로 진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진 않겠지만 감정을 상하는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근데 애를 써도 이제 한계는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 내년 3개월치 예산이 777억이고 3만 명에게 한 평균적으로 이제 20시간씩 늘려줄 수 있는 금액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연간으로 펼치면 올해 활동 보조가 국고 지방비 포함해서 2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연간으로 합치면 4천억 원 정도가 되는 2배 가까이 증가한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복지 예산도 이렇게 급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사업은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니면 이제 못 받는 분들도 이제 나도 받을 수 있겠지. 지적장애 이상급 부모님들도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여태까지 시간이 부족했는데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이 오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실진데 과연 그거를 저희가 100%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지금 담당자로서는 참 고민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쟁점별로 다 이제 아까 뭐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절차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유가 있었던 거고 내용상으로서는 판정도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더 그 수요자의 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려고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 서비스 수가라든지 급여랑 그다음에 가족 요양비 문제,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인력 문제, 제공 기간 문제, 본인 부담금 문제, 그다음에 환산 단위 문제. 근데 이 시간에 환산 단위만 말씀을 드리면 연태까지 활동보조 서비스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100시간을 드린다는 의미와 80만 원을 드린다는 의미가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활동보조 외에 방문 간호, 방문 목욕과 주간 보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간 보호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거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시범 사업을 해봤지만 활동 보조에 대한 욕구가 많았지만 분명히 방문 간호, 방문 목욕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 이용률이 많지 않다고 해서 이용 욕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별로 수가가 다릅니다. 수가가 다른 것을 저희가 시간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분에게 당신은 활동보조는 몇 시간, 방문간호는 몇 시간, 목욕은 몇 시간 쓰십시오라고 드리는 건데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 급여를 드리고 그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시간이 10분이 조금 넘었는데요. 질문을 오늘 받을 수 있으면 질문을 받고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가 입법 예고한 안을 가지고 쟁점별로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그것에 대해서 공지를 해드리면 또 그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